자,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테이크 상담, 접수 상담이라고 쓰겠습니다. 접수 상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사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족 사정을 한다. 가족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세스먼트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문제를 정하고 자, 이 종합적인 사정을 하면은 가족 문제가 정해집니다. 가족 문제 정하기, 가족 문제 결정하기 할게요. 가족 문제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표 설정하는 작업 여기서부터 모든 다 초기인데 이 목표 설정 말고 또 다른 거 상담의 회기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자의 역할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의 구조화라 했습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아시는 대로 초기 단계 때 이루어진다 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중기 과정 보겠습니다. 공감하기, 직면하기, 경계 설정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감하기, 공감이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감정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 내면화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직면하기, 직면은 일관적이지 않거나 불일치한 행동을 지적하고 교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 했습니다. 불일치의 동그라미, 불일치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집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집단은 이제 가족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와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적,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된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계 설정하기. 대개 중기 단계 때는 기법들을 많이 써요. 자, 가족 조각 기법이 있습니다. 가족 조각 기법 옆에다가 사티어 쓰시고요. 가족 관계가 소원하고 가족이 서로 조망하는 시각 차이를 보일 경우 끊어요. 가족의 응집력 강화나 구성원의 개별화 촉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족 조각 기법입니다. 역할 바꾸기는 역할 극이라고 하죠.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것.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새로운 역할을 연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자, 가족 상담의 중기 과정. 중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감하기, 그 다음에 직면하기,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로 경계 설정하기. 자, 경계 설정하기가 있는데요. 이 경계 설정하기에서 지금 가족 조각 기법하고 역할 바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경계 설정하기라고 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외에도 아주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경계 설정하기에 가족 조각, 그 다음에 역할 바꾸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우친이 있었던 긴장을 고조시킨다든지 긴장 고조시키기라든지 아니면 경계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치를 썼던 역설적인 지시라든지 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가족 조각과 역할 바꾸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사티어와 연관성이 있어요. 경험적 가족 치료에 사티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재정의 재명명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기다. 그런데 이제 초기 단계 때는 라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초기 단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라포 형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구조적 가족 치료에 합류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류하기가 이 라포 형성이 아주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 때 쓰는 거고요. 초기 때 쓰는 기술이 있고 중기 때 쓰는 기술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은 되게 중기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족 상담의 종결 과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결 시 다루어야 될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결 단계 때 해야 될 과제, 이제까지 뭐 집단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감정을 다루어줘라. 양가 감정 해소, 양가 감정을
가족 구성원의 양가 감정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효과를 검토한다. 효과를 평가해야 되겠죠. 가족 상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해결된 과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미해결된 과제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해결된 과제 다루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드백 주고받기. 피드백 주고받기. 지금 집단 상담하고 비슷하게 가죠. 자,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후 과정에 대한 인식과 작별 인사. 추후 과정에 대한 인식만 쓸게요. 추후 과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사후 관리를 말하는 거죠. 자, 또 써볼까요? 의존성 감소시켜야 되겠죠. 의존성 감소시키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결 단계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책을 얼른 보겠습니다. 가족원의 감정을 다루어 준다. 불안감이 있고 조금 뭐랄까요? 기대감도 가지고 있겠죠. 이제 변화되었으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상담자 선생님 없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을 거고요. 그걸 양가 감정이라 해요. 가족 상담 효과 검토하기, 효과성 평가 이런 거 해보자 그 말이에요. 미해결된 과제 다루기. 상담자는 어떤 점이 미진하고 후회가 되는지 알아보고 미흡한 것이라도 불안한 상태를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다룰 수 없음을 이해시키는 게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루어야 될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현재 상담이 종결된 후에 개별적인 상담을 권하거나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미해결된 과제를 종결 단계 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해결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전체 상담이 딱 종결되고 나서 개별 상담을 좀 권해보든지 아니면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게 좋다. 자, 피드백 주고받기. 상담자는 피드백을 줄 때는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끊어요.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 가능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돼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면 좋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가급적 긍정적 피드백을 주어서 내담자 가족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후 과정에 대한 인식과 작별 인사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상담 종결 후에 추후 지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 팔로우업이라 하죠. 가족에 따라서 추후에 재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담 종료 후에 그들이 직면하게 될 심리적 문제를 위해 추가적인 가족 상담이나 개인 상담의 가능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나 편지를 활용해서 추후 관리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전화나 편지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이 되겠죠. 메일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비공식적인 도움이라 합니다. 비공식적인 도움. 자, 종결 단계 과제에서 또 뭐 또 있겠어요? 네,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사후 관리 계획의 수립이요.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후 관리 계획 수립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종결 단계 때 해야 됩니다. 가족 상담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적어 놓으시면 이해는 되실 것 같고요.